안녕하세요. 흥시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번 주도 데이터 기반으로 주도 섹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빠지고 한국조선해양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선업에 대한 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요. 토요일. 해가 아직 안 자고 있어서 아마 소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씩 당황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이제 너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공매도 잔고를 보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고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상환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이제 삼중 악재가 닥쳤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악재냐 하면 인텔발 악재입니다. 인텔에서 파운드리에 나선다고 했죠. 이 반도체에 대한 IT나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면 이 설계하는 업체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가 파운드리라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압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죠. 설계도 하면서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쟁 업체가 파운드리에 맡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애플이 자기들의 그 바이오닉 칩을 만들면서 삼성에게 의뢰하지 않죠. TSMC를 주거나 그러죠. 인텔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면 경쟁업체에서 파운드리를 맡길 일이 없겠죠. 하지만 악재는 악재입니다. 억대 연봉 삼성도 7.5% 올린다. 도미노 임금 인상 어디까지? 라고 합니다. 지금 임금 인상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카라 쿠베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죠. 자,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좋겠지만 그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겁니다. 대기업 투자 봤더니 삼성, 현대차 버텼다. 예. 삼성 TSMC의 선전포괄 인텔 주가 떨어진 이유. 이거 뭐 시설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 채권도 많이 발행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희석될 거고 주가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로 아, 해피 버스데이 투유라 말을 할 수 있게 됐군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인데 지금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상단에서 놀고 있어요. 자, 계속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8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게 보이네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계속 매수하고 있고 신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라는 불나방은 없다는 거겠죠. 공매도 상황이 일어난 거 보시고요.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기관 투자자입니다.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최근에 조명을 많이 받고 있죠. 전기세 인상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공매도 잔고는 갑자기 확 줄더니 다시 리바운드 했어요. 이거는 대체 뭐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무색하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공매도 금지가 이때 일어났죠. 이때 일어났는데 예전에도 요 정도 상승은 있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아닌 기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공매도 상승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버젓이. 이게 무슨 공매도 금지 기간일까요? 뭐 제한되게 유동성 공급자나 그런 거에만 허용해줬다고 하는데 업틱률까지 예외로 받고 있죠. 자,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 800억이다. 거의 복구했죠. 배당이 거의 4.5% 나왔습니다. 현존이 독자 블록체인 구축한다. 전력 거래 효율화 예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오 비트코인 야 가상화폐 사자 이러는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다르다. 블록체인은 여러 개의 노드가 그 지갑이라고 하죠. 컨트랙 장부라고 하죠. 지갑이 아니고 거기에
데이터를 기입해 놓고 그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이 블록들이 체인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장부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해커가 공격할 루트가 애매해지는 거죠. 응? 51%만 50.1%만 정합성이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대충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탈원전으로 적자 위기 몰린 한전. 이게 프레임이죠. 저 한국전력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탈원전 영향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거 없고 해외 원전 수익 메운다. 예, 정부 압박에 전기요금 동결한 한전. 하반기 인상 불가피. 선거 앞두고 전기료 동결. 이건 좀 화나죠. 예. 한전 주주들은 부글부글. 예, 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는 이렇고요. 주가는 지금 한번 슈팅 나오더니 그대로 돌렸죠. 이 또 미륵불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주가가. 요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진짜. 자, 2만원, 21,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2만원 이그젝틀리하게 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다.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예,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고 있다. 자, 오늘 들어오신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기나긴 하락의 터널의 끝이 보이죠.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옛 명성을 과연 찾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인데요.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최대 기록이 3,300억이었습니다. 공매도 잔고 현재는 거의 900억 가량 됩니다. 최고치에 비해서 30%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 때 이후로 공매도는 계속 상환되고 있었어요. 계속 상환되고 있었고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컨테이너선 5,630, 5,600, 370억에 수주했다. 그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조선업은 헤비테일 수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걸리니까 일시불로 안 주는 겁니다. 중간 입금하고 중간 입금하고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손해로 반영됩니다. 재무제표에. 그걸 아셔야 돼요. 현대중공업 수소의 역량 총결집한다. 현대중공업이 바뀐 게 한국조선해양이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회사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대형 프로젝트마다 전기선, 예, 그 배 이름 같지만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1조 투자의 신산업을 M&A 한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여기죠.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첫 파업이다. 이제 슈퍼사이클 오니 많이 하니까 일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노조가 활동을 하겠죠. 2년치 임담협 마무리하자.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뭐 금요일에 슈팅을 줘버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한 달이 났겠죠. 예. 저는 뭐 이미 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어차피 상승 추세선을 뚫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보통 상승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뚫어 올리는 건 외국인 기관이 그냥 마음 먹고 올려버렸죠. 자, 그럼 다음 저항이 어디죠? 다음 저항이 14만원대입니다. 단기 저항은 13만 초반 정도 되겠네요. 단기 저항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할 수 있습니다. 횡보를 하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못 잡게. 아무도 못 잡게 올려버릴 겁니다. 이게 외국인 기관의 특징이에요. 너네들 못 잡아 라고 하면서 쭉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확 떨어지겠죠. 자, 배터리.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 최근에 뭐 속 시끄럽죠. 네. 뉴스 그 공매도 잔고가 지금 1,400억 수준입니다. 최근에 줄지는 않았어요. LG화학 137만원 간다. 우와. 월가가 주목한 전기차주들. 예, 이런 완전 악재 뉴스가 뜨고 있죠. 예, 137만원 갈 거면 당신 혼자 다 사면 되지. 왜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을까요? 배터리주 급락세 일단락. 예, LG화학 이틀째 상승. 예. LG화학 배터리 소송 SK에 합당한 배상 받겠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신학철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검토를 안 한다. 예.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검토는 주주한테 좋은 거죠. 예. 주주에게 환원하는 액션입니다.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뭐 공매도 잔고는 보시다시피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개인이 계속 팔고 있다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이 이제 매수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신용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합니다. 신용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신용이 예전에 65만원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어금니에 깨물고 올리다가 이제 뭐 예, 예. 월각 예. 그래서 음,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어금니 깨물고 올렸었는데요. 더군다나 물적 분할이 있었다고 하던 게 이쯤 되잖아요.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악재였는데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다가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완전 악재가 너무 많은데요. 이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사 물적 분할 가닥. SK이노베이션이 또 배터리 관련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다네요. LG화학이랑 똑같네요. 이 참 얘네는 갑자기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사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LG 요구 수용 불가에 계속 싸우고 있죠. 한 번 충전에 700km 배터리 개발. 이런 거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겠죠. 근데 요게 빨리 해결돼야겠죠. 정제 마진 하반기 반등 전망, S-오일, SK이노베이션 관심. SK이노베이션이 정유 사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최근에 악재가 발생하고 개인 투자자 계속 매수하고 있죠. LG화학은 거의 사고 있지 않은데 그 삼성 SDI와 LG화학은 계속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배터리가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거의 5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30만원까지 왔어요. 6배가 오른 거죠. 6배. 6배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부터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용도 많이 들어왔고요. 최근 하락 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당분간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넉넉하게 추세를 보면 이 정도죠. 넉넉한 추세입니다. 넉넉한 추세. 자, 추세 깨고 내려왔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펄어비스가 똑같이 움직이죠. 지금 보면 한 7만원까지는 받쳐줄 만한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여기 지지선이 있어서 여기서 약간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고 있긴 한데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굳이 지금 사야 되나 싶습니다. 만약에 전기차가 정말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뚫을 때 사면 됩니다. 이거 미래가 있으면 뚫고 올라가겠죠, 언젠간. 그럼 뚫을 때 사면 되겠죠. 이왕 늦은 거니까 그런 겁니다. 이왕 늦은 거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계속 매집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몰빵해놓고 탁 이거는 너무 미륵 부리길 바라는 것 같아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공매도 상황은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없어서 못 파는 현대 아이오닉 5. 전기차 나온 거죠. 충전 세차 차박 무료. 이게 어떻게 무료죠? 무디스가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부정적 골이 펴졌다.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저런 거를 왜 얘기할까요? 현대차 전기차를 출전 팬덤 확보 나선다. 현대차가 그 타이거 우즈씨 사고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사전 계약 하루 만에 1만 대 돌파한 현대차 스타리아. 스타리아. 우주선처럼 생겼더라고요. 자, 추세가 여기서부터 가야겠다. 추세가 딱 이렇죠. 지금 추세가 딱 이렇습니다. 추세 돌파했다가 추세 못 견디고 내려왔죠. 8만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추세니까요. 결국엔 이게 그 트랩 스윙을 발생시키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만약에 크게 떨어지면 그럼 또 현대차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또 뭐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가지고 막 한다라고 하시겠지만 현대위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까지 떨어지면 저도 타격이 커요. 현대위아 비중이 작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근데 흐름상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정말 공격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면 단기 추세 여기 형성됐던 거 이렇게 이게 단기 추세죠. 저거보단. 자, 그럼 이거 돌파해서 내려왔으니까 20만원에서 뭐 이렇게 타진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거 실패하면 어쩌실 겁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60만원 정도 하다가 거의 뭐 5만원까지 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BBIG 바이오죠.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얘기만 했다고 하면 진짜 댓글에 난립니다. 진짜. 아니 무슨 셀트리온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셀트리온을 그렇게 많이 분석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추세인데 여기 트랩 스윙 발생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여겼다.
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흘러갔죠. 그렇게 흘러갔는데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던 게 25만원대입니다. 여기 트랩이 발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단기 트랩으로 여기 뚝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30만원까지 되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타진할 수 있다. 여기서 상승 나오면 좀 급격한 상승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세가 맞구나 라는 걸 느낀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그러면 만약에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넘겨버리겠죠. 그런 수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셀트리온 러브콜한다.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투자자는 계속 샀습니다. 이렇게. 예. 뭐야 이거. 기관 투자자는 계속 이렇게 툴이 말을 안 듣네요. 왜 이러죠? 예. 기관 투자자는 계속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상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거 게임스탑 사태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상환이 계속 일어났죠.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유럽 수출 청신호다. 예, 유럽에 수출된다고 하죠. 레키로나주입니다. 이게 레키로나주가 한 번 치료받는데 4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40만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주주에게 남긴 마지막 말 3사 합병 연내로 한다란 말이죠. 예, 공매도 순기능 작고 역기능 크다. 공매도는 그 일을 가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런 말 했겠죠. 셀트리온 CTP4-2 임상 3상 시험 계획 미국 FDA에 승인했다. 이 셀트리온에 관심이 있거나 주주분들은 되게 신기할 겁니다. 뭔가 호재 공시가 계속 뜨는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예.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수급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수급 때문인데요. 예. 이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죠. 예. 이 흐름대로 수급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가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공매도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자, 삼바입니다. 삼바는 지금 공매도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일어나고 있지 않고 5년간 매출이 66%씩 상승한다. 이게 K거라는 거죠. K거란 개념입니다. K거, CAGR인데요. 66%다 라는 거죠. 자, 셀트리온 삼바가 수출이 숙수, K바이오 퀀텀 점프 이끈다. 저는 바이오 대폭등장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선두에는 이 두 종목이 서 있겠죠. 한국 K바이오 대장이니까요. 3공장이 돌아가니 숨통 트인 삼바 가동률이 60.5%에서 85%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예. 저도 손 못 대고 있으니까요. 근데 분식회계 사태부터 시작하면 30만원이니까 거의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는 코로나 때부터 볼게요. 자, 상승 추세였죠. 이렇게 상승 추세였는데 페일러 스윙 발생했죠. 자,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고 만약에 올라가도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근데 지지선이 다 왔죠. 예. 아마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시작되는 지점은 여길 겁니다. 60만원 초반대, 63만원 쯤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 자, HLB입니다. HLB는 최근에 V자 반등을 이룩하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재 뉴스는 계속 뜨고 있던데요. 저는 공매도 상황이 좀 일어날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신고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공매도 상황 이렇게 해놓고 신고 안 하고 벌금 내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놈의 한국 주식시장은 의심만 듭니다. 어떻게 된 게. 그만큼 신뢰성이 낮다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리보세라닙이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암종에서 완전 관해를 성공했다. 리보세라닙 난소암에도 효과. 자, HLB 임상 이상 결과가 떴다는 겁니다. HLB 증선이 상정이 또 불발됐다. 4월도 어려울 때. 이거 굉장히 악재죠. 굉장히 악재죠.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지금 지지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총 3개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3개가 있고 저항은 여기 있죠. 가장 강한 저항이 여기입니다.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뻔할 뻔짜죠. 떨어지면 여기서 반등할 거고 여기서 뚫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떨어졌다가 지지 못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폭락할 때는 한 가지 방향밖에 없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자, 시젠입니다. 시젠이 지금 최근에 속을 썩이고 있죠, 사람들의. 장기 하락 추세에 들어갔고요, 이제. 이게 지금 뭐 만원 하던 게 30 몇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라 여기서 더 상승을 바라는 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시젠의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겠죠. 자,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죠. 20만 원, 22만 원대입니다. 22만 원대가 오면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단기 하락 추세가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 이 정도면 단기도 아니다. 꽤 오래됐네. 중기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제는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에 그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시젠이 코로나19 주춤 없는 3차 제약산의 상승에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국가 급락 시즌 주총 앞두고 성난개미 달래라. 달랠 방법 없을 겁니다. 배당을 그거밖에 안 주면서 저는 뭐 배당만 받고 뭐 여기 손절해 버렸죠. 자, 하나금투 시즌 올해 매출 증가 24% 예상. 주가 저평가 상태. 이분은 손목 걸고 얘기해야 됩니다. 시즌 올해 1월에서 2월 누적 매출액이 2,200억 원이다. 그러면 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네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근데 아니겠죠.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진단율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진단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시제는 반드시 브레인을 영입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의 방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반등한다고 쳐도 꽤 오래 걸리겠죠. 올라가는데. 이게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다. 인터넷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공매도 상황이 좀 일어났죠. 네이버는 공매도 상황이 좀 일어났다. 네이버 카카오 추세는 40만원은 돌파할 거다라고 봤었고요. 거기서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 쿠팡 이커머스 왕좌의 게임. 최고의 승자는 쿠팡이죠. 지금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시총을 초월했죠. 네이버 커머스, 알리바바, 타오바오, 대자비 2년 먼저 오른 뭔가 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이버 서비스 장애, 디도스 원인. 디도스는 여러가지 그냥 더미 인터넷이 되는 더미 디바이스가 일순간에 접속을 해서 서버 다운을 시키는 공격입니다. M&A로 미래 충전. 현대차는 기술 영토 확장, 네이버는 동맹 강화. 지금 주가 추세가 정확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5만원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40만원에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이렇게 잠깐 하나 둘 셋이니까 약간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 상단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공매도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않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랑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죠. 흐름이 액면분할 앞둔 카카오 액면분할이죠. 이동 결제 여가 일상 지배하는 카카오 하반기 더 달린다. 상승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이버 카카오의 우수 인력 뺏길라. 성과 보상 불떨어진 기업의 네카라쿠베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NC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클럽 가입했다. 카카오 커머스가 신입 개발자도 스탁 옵션을 1억 준다. 자, 보세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IT 업체에겐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IT 업체는 인건비가 답니다. 사람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자, 지금 여기 상승하다가 이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으니까 페일러 스윙이 여기서 발생해 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각이었는데 반등을 해버렸다. 그러면 다시 추세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각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각도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승 각도만 보세요. 상승 각도인데 지금 어떻게 됐죠? 눈으로만 봐도 각도가 가팔랐다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팔라졌죠. 그런 게 보입니다.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이거 최근에 오늘 내일 하다가 반등해 버렸죠. 반등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익권으로 다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을 형성했는데요. 하락하고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튼튼한 바닥이 됐겠죠.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영몰이 역경을 찍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거 기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만원 후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타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고요. 이걸 뚫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게임입니다. 자, 펄 어비스죠. 펄 어비스 결국에는 거의 뭐 슈팅 원위치 했어요. 슈팅 원위치하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전부 다 상환해 버렸고요. 지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공매도가. 자, 연봉 인상 릴레이 동참. 얘들도 인건비 올라가네요. 검은 사막 막강 캐릭터 세이지 추가. 검은 사막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검은 사막을 안 합니다. 옛날에 PC에 처음 나왔을 때 접속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임에 투자하려면. 게임에 투자를 하시는데 게임을 안 해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만 봐도 전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펄 어비스가 유저가 굉장히 많죠. 북미 유럽 스팀 판매에서 검은 사막 1위입니다. 게임 업체는 최근에는 부분 유료화를 합니다. 부분 유료화. 게임은 공짜로 풀면서 캐시 아이템을 막 파는 거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 결제 유료화 아이템으로 버는 게 90%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의 90%가 유료 결제 아이템이다. 자, 그러면 검은 사막이 지금 거기서도 경쟁이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막 아이템도 결제하고 레벨업도 하고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막강 캐릭터 세이지가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막강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기존 캐릭터들보다 얘가 장점이 크고 얘를 새로 키울 만한 이유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유료 결제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요런 뭐 최강 아이템이 나왔다, 최강 캐릭터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현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수익을 반영했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막 폭락할 일은 좀 없어 보인다. 예, 폭락할 일은 없어 보인다. 하락하더라도 22만원 초반에서는 아마 이렇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최초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 한번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해볼 예정입니다. 크게는 아니고요. 예, 펄어비스 관심 없어요. 계속 보던 거니까 아까워서. NC소프트입니다. 예, NC소프트는 최근에 뭐 공매도 움직임 거의 없습니다. 상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고요. 자, 코드롤프 악재가 발생했답니다. 지금 얘들 그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들어갔죠. 이 NC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확률 극악으로 해놓고 애들 막 계속 막 인플루언서들 동원해서 이렇게 현질 조장하는 거죠. 예, 그 리니지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다가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대요. 애들이 서버를 롤백했답니다. 서버 롤백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부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한답니다. 목표 주가 하향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가지 악재. 똑같은 얘기겠네요. 신작 기대감 반영될 시점 KB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이익 예상 현대차. 예. 아직 뭐 팔고 싶어 한달러 애들이 여기 많네요. 얘들은 여러분들한테 물량 넘기고 싶은 거예요. 김택진 대표이사 재선임 3년 정도 더 하겠네요. 그럼 자, 단기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 단기 상승 추세. 자, 위에도 페일러 스윙 발생했죠. 근데 카카오처럼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신작 기대감이 반영되니 뭐니 올라간다라고 부르짖는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힘없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떨어져도 70만원 후반대에서 다시 반등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걸 것인가, 이 바카라 게임인 거죠. 추세에 건다는 건 바카라 게임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보고 추세에 베팅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120만원까지 가겠죠. 네, 그런 추세는 좀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주말이니까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